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아주 엄청난 장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또 마음도 힘드시고 장중에 또 보셨던 분들은 네, 더 이렇게 좀 힘들게 보내신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외부적인 요건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그 증시가 파월 연준 의장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투자자들은 아이 모르겠다.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래.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간밤에 미국 그 채권 시장 자체가 금리가 좀 상승을 했어요. 채권 시장에서 아무래도 그 주식보다 이렇게 채권 쪽으로 좀 이동하려는 그 움직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고 결국은 이제 연준에서는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통화 흡수라던가 어쨌든 테이퍼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분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뭐라고 하던 어디서 뭐라고 하던 시장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래.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걱정은 돼.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죠. 그게 되면서 미국 증시도 간밤에 좀 하락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이제 급히 좀 올려서 미 증시가 빠지니까 이제 오전부터 이제 하락이 될 수 있으니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글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네, 오늘 아니나 다를까 네, 아침부터 그냥 어마무시하게 빠졌고 다행인 건 뭐냐면요. 코스피가 이제 3천에서는 계속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3천을 지켜냈다는 거는 또 되게 의미가 큽니다. 네, 밴드 바깥 단이죠. 거기를 지켜낸 거는 상당히 커요. 네,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이 차트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작은 밴드. 이제는 이제 얘가 조금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 한동안 좀 이제 벗어나 버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작은 밴드 안에서 소폭의 이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밴드 폭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커졌고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조정이냐 아니면은 하락 국면이냐 이걸 좀 봐야 돼요. 이제 하락이라는 게 대세 하락이라기보다 단기 하락이요. 그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수가 어떻게 끝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제 보여준 거는 하단 밴드는 지키겠다. 네, 하단 밴드 3000이죠. 3000은 지키고 바깥 밴드가 원래 3160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상단 밴드까지 올라가기는 당장에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하단 밴드에 대해서는 이제 지지를 좀 하고 가자. 오늘 같은 날에도 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킬만 하다라고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판단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깬 거고 그 뜻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 아래로 이렇게 대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국면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얘는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국면에서는 월요일 날도 여기를 좀 지지하면서 지금 미국 상황 오늘 밤에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좀 투자자들이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과한 것 같다. 연준이 계속 지금 연준도 그렇고 중앙은행도 그렇고 계속 불을 끄잖아요, 지금요. 끄면서 당장에 그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지 않는다 하는데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식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식는다, 그래도 뉴욕 증시가 반등한다 그러면은 코스피도 아마 월요일에 반등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이고 오늘 한마디로 스펙터클 했죠. 아침부터 그냥 쭉 눌러내렸어요. 뉴욕 증시 여파가 컸기 때문에 외인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이제 금융투자죠. 프랍트레이더들인데 한마디로 증권사 이제 돈으로 트레이딩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실적을 내야 되거든요. 할당 실적이 있어서 실적을 내야 되는데 오늘같이 장이 빠질 거 보이는데 종목을 갖고 있으면은 손실 나거나 아니면 좀 이익이 마이너스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외인과 이제 프랍 트레이더들 금융투자죠. 거기 나오면서 많이 싹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오전에는 계속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하는데 반등 신호가 좀 있긴 했어요. 있긴 하다가 오후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계속 미끄러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 추세적으로 3000이 깨지고 여기 깨졌죠. 여기 3000이 여기인데 이 상태로 되면은 이게 약간 하락 신호가 올 수도 있는데 라고 좀 걱정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계속 반발 그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3000에 대해서. 그러다가 어쨌든 여기서 걱정이 됐는데 결국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래도 3000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면에서는 그래도 뭐 오늘 같은 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되게 안 좋은 게 많았잖아요. 뉴욕 증시 상황도 그랬고, 더군다나 MSCI EM 이머징 마켓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밸런싱 하면서 대충 한 7천억 정도가 매도가 예상됐던 날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투심이 진짜 매도가 많은 날이에요. 매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날이라 되게 좀 불안불안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보시면 실제로 외인들 매도 보세요. 이거 역대 거의 최대치 같아요. 매도만 봤으면 보면요, 순매도가 2조 8천억이고 매도만 보면 6조가 넘어가요. 어마무시하죠. 6조를 갖다가 매도를 했어요. 6조 넘게.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자, 이런 날 치고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지수 방어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뭐 연기금 뭐 2조 다시 넘겼지만 뭐 여기 그종 전 수준인 것 같아요. 전의 수준이고, 순매도량으로 보면은 연기금은 제가 볼 때 오늘 좀 그래도 방어를 해준 모습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지수가 300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방어를 어느 정도 해준 것 같아요. 모양상으로는 순매도지만 오전에 이제 좀 매도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방에서 주가가 지수가 많이 밀렸을 때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오늘은 그래도 연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투신 보험 이쪽 그 민간형 자산운용사도 오늘은 그래도 관망세를 해준 거 이거 뭐 땡큐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상황이고,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 얘네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금융사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금융사 돈을 운영해 갖고 실적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매도가 나올 것 같았어요. 네.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 상황을 보니까 이쪽 금융투자는 매도가 많이 나오겠는데 했는데, 역시나 이제 좀 매도가 나왔고, 어찌됐건 거의 기간이 순매도 1조를 했지만 대부분 이제 금융투자예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마저 매도가 컸다면 조금 우려가 큰데, 여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망을 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뉴욕 증시가 진정이 되면 간밤에 월요일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급상. 네. 자, 외인들 뭐 예상했던 대로 퍼부 없고, 여기에는 이제 MSCI 그 리뷰 이제 적용된 그 물건도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데 거의 2조 8천억. 어마무시. 이거 진짜 역대 최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거의 역대 최대급 규모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날 또 개인 매도량 보면 그동안 10조 이상씩 다 매도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매도량이 줄었어요. 그리고 매수가 확 올라갔어요. 11조 얼마 이렇게 가다가 확 올라갔는데, 그래서 순매수가 3조 7천억. 야, 개인이 어느 정도 많이 받아준 또 날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외인하고 기관은 어쩔 수 없어요. 포지션상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었고, 이제 개인이 받쳐준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이쪽 다 프로그램들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또 뭐 근래에 들어서 최대 비차익까지 그냥 최대예요. 오늘은 무조건 이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탈한다는 게 딴 뜻이 아니라 그 위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데들 또 이런 데들 다 지금 매도가, 외인들은 이제 미증시 영향을 받고 국제금리 이제 인상 그 영향을 받아서 매도가 당연히 오늘 뭐 나왔던 거고, 거기에 MSCI까지 나온 거고요. 이쪽은 이제 자산을 보호한답시고선 이제 매도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규모가 된 것 같아요. 뭐 최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뉴욕 증시만 또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면 순매수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긴 해요. 그렇게 좀 보입니다. 뭐 희망 고문들인지 모르겠지만 저기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보여. 이런 날 치고는 그래도 지수가 어느 정도 선방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보기엔 뭐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자료 정리하느라고 조금 더 시간이 걸렸는데, 자, 뭐냐면 제가 보니까 그 MSCI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고, 아직 경험이 많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갖고 했던 적이 있죠. 이거 MSCI 모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영상 내에도 이렇게 보시면 비중 감소 상위 종목이라고 해서 이게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주로 이 종목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한번 좀 볼게요.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자, 이게 어디로 갔죠? 갑자기 싹 사라졌네요. 네, 엑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오늘 아까 거기 있는 탑 종목들이에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한 건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집계가 아직 안 보여갖고 좀 이렇게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딱 보면은 삼성전자, 네, 탑 위에 있었죠. 면에 골드만삭스 시티 창구로 해갖고요, 1800억 1839억, 네, 여기는 840억, 두 개 이제 합하면 1900억이 넘죠. 1900억이 넘는 게 여기서만 터졌어요. 여기 하이닉스도 뭐 합하면은 800에다가 뭐 하면 960억, 예, 964억 정도가 이제 하이닉스. 이거 다 동시효과입니다. 지금, 네, 동시효과에서 터진 거예요. 동시효과. 네, 동시효과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네, 우선주도 네, 이렇게 나왔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465억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합하면 여기도 500억이 넘죠. 550억 정도 이렇게 되고, 그쵸? 네이버가 그래도 생각보다 한 200억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더 나올까 했는데. 그리고 삼성 SDI 140억, 현대차 뭐 380억, 네, 셀트리온 뭐 74억. 그래도 딴 데보다는 좀 규모가 적었죠.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그럼 이런 종목들 제가 잠깐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딴 건 아니고요. 이제 저 종목에 대해서 좀 이게 뭔가 이제 아셔야 나중에 모건스탠리, 사실 분기도 분기지만 반기는 영향력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첫 번째 메뉴에 썼던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거의 뭐 1800, 1900억. 네, 이렇게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 매도, 동시호가에서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이게 바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MSCI 동시효과에서 내리는 그 나오는 주문 수량이에요. 동시효과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마무시해요. 1000만 넘게 순매도예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왔죠. 이 동시효과에서 이렇게 나와요. 네. 자, 그래서 그 삼성전자 그러면 동시효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네. 자, 동시효과 분봉입니다. 이거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네요. 죄송합니다. 삼성전자를 눌러놨는데 엔지니어링으로 도로 바뀌었어요. 네. 자, 삼성전자. 동시효과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죠? 호가가, 얘는 그래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 두 호가 정도 떨어졌죠. 여기서 호가가, 그쵸?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K 하이닉스가 있죠.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 이 지금 동시효과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그쵸? 여기도 동시효과 보시면 뭐, 네,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외인 보시면 258만. 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자, SK 하이닉스예요. 보시면 그래도 얘는 오늘 올랐어요. 동시효과에서 그래도 유지를 하고 끝났어요. 이런 애들은 좀 강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동시효과가 어느 정도 올라줬으니까 얘는 그래도 자리를 잘 지켜준 케이스네요. 자, 뭐 쟤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그쵸? 자, 삼성전자 우선주 사실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종목이긴 한데, 네, 어쨌든 거래량 어느 정도는 좀 나오고 있네요. 계속 얘도. 근데 뭐 동시효과 38,000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삼성전자 이제 우선주 이제 상황 좀 볼게요. 분봉에서. 자,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호가가 떨어졌어요.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호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뭐죠? LG화학. 자, LG화학도 한번 볼게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보면은, 자, 여기 동시호가예요. 조금 이제 지연이 돼서 나왔지만, 동시호가에 이렇게 쭉 이제 매도물이 나왔죠? 네, 매도물이 나온 상태. 자, 여기 LG화학입니다. 화학 보시면, 여기 있던 종목이, 주식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툭 떨어졌어요. 동시호가예요. 네. 뭐 조금만 더 볼게요. 뭐 다 비슷하니까. 삼성 SDI. 네, 삼성 SDI. 보시면 삼성 SDI도 삼성 SDI. 네. 보시면 이제 동시호가에 이렇게 매도가 나왔죠? 네, 매도가 나온 상태.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동시호가에 떨어졌어요. 동시호가에. 네. 또 뭐 있나요? 뭐 네이버 아까 봤나요? 네이버 그다음에 현대차 뭐 이런 것들 네 한번 쭉 있는데 현대차 같은 거 네이버 안 봤나? 자, 네이버도 여기서 살짝 했는데 네이버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현대차 네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뭐 여기로 봐야 되긴 한데 여기서 어쨌든 또 떨어졌어요. 동시효과 가면서. 네. 그리고 동시효과에 보시면 이렇게 매도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골드만삭스 인덱스로 이제 모건스탠리 인덱스를 하지만 창구 자체는 여러 개 창구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모건스탠리 창구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셀트리온이나 기아차 이런 것도 있죠. 기아차는 데이터가 안 나와서 셀트리온 보시면 셀트리온도 이렇게 좀 빠졌고 기아차, 네, 기아차도 이렇게 됐어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호가에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호가에 주가가 내려가는 거 이런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투심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이번 주에 그래서 계속 지난주도 그랬죠. 계속 강조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바로 이렇게 호가에서 빠져요. 주가가 잘 가고 있다가도 이제 호가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뭐 증시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밀려났죠. 네. 자, 그런 거니까 이 MSCI에 대해서는 좀 잘 그 관찰을 하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목 이제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런 거 참 마음이 안 돼. 기자가 이게 조금 이거는 네, 좀 뭔가 문제가 있죠. 장이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무슨 이거는 거의 뭐 연예 기사 쓰듯이 이렇게 썼어요. 네. 제목을 이렇게 다는 것처럼 이거는 조금 기자분들이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난리 났어 이러면서 뭐 신난 것 같이 이렇게 났어. 이게 좀 말이 되나요? 네. 그래서 이런 기사는 보지 말고요. 저런 거는 제가 봐주고 싶지도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뭐 기본 그런 매너가 있어야 이제 또 보는 거니까요. 네. 확 밀려 내려가 버렸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발단 자체가 미 국제 10년물이 장중에 1.6%를 넘어섰죠. 이 여파가 이제 밤에 좀 나왔어요. 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제 나오면서 1년 내 그 최고치를 급등한 거거든요. 거의 10% 이상인가 급등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이 영향으로. 자, 뭐냐면 파월 의장이 상원 하원에서도 당분간은 뭐 긴축에 대한 얘기 없다. 뭐 지금 아직은 계속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계속 했는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거 안 믿어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뭐 이 자체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는 인플레이션 그냥 그렇게 생각해. 니네 말 안 믿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 국채 입찰 결과가 부진했다는 소식도 영향을 줬어요. 부진했다는 게 뭐냐면 입찰이 잘 안 됐다는 거죠. 미국 재무부의 국채 입찰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자를 더 줘야 되잖아요. 네, 내가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더 줘야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거는 인플레이션하고 조금 다른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는다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크게 받아들인 거죠. 뭐 지금 근데 그러니까 준비제도죠. 연준에서는 계속 적절하다. 지금 이 정도 선은 적절하다. 문제 안 된다. 네. 심지어는 연방은행 총재 그 제임스 블러드도 그 세인루이스 연은 총재네요. 이제 연방은 아니고 세인루이스 연은 총재. 거기가 경제 전망 고려하면 미국제 금리 10년물 금리 인상 지금 상승이 돼서는 적절하다. 네. 어프로프리에이트라고 하잖아요. 적절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라팔보스틱 그때 애틀란타 연은도 그래요. 샌루이스고 여기 애틀란타인데 이쪽도 채권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뭐 걱정할 단계도 아니다. 역사를 봐도 뭐 낮다. 왜 이걸 갖고 그러냐고 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준도 그렇고 연은도 그렇고 지금 문제 안 된다라는 형태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타이틀에도 이게 나오는데, 자, 시장이 지금 어떤 형태의 반응을 하고 있냐면, 이게 자꾸 옮기면서 밀리네요. 연준 믿어도 될까? 이러고 있어요. 이 연준 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데 왜 니들은 괜찮다고 자꾸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괜찮아 지금 뭐 이 정도 갖고 괜찮아 뭐 걱정 안 해도 돼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당장 뭐 환율 정책 어떻게 바꿀 것도 아니고 계속 유동성 공급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시장은 그냥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 대비할래 이러면서
이 국채 쪽, 채권 쪽으로 좀 관심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까지 벌어진 상황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오면서, 좀 이제 그 뉴욕 증시마저도, 어, 약간 이제 불안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됐죠. 네. 여기도 얘기를 해요. 이제 LP의 파이낸셜 수석 시장 전략가가 채권 금리가 모든 걸 좌우한다 그래요. 지금 뭐 아무 그런 게 아니라 연준이 뭐라 그러든 뭐가 그러든 결국은 사람들이 채권 금리를 올렸고 채권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내려왔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 여기서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네,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그런 걱정 않겠지만 시장은 우려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연준은 괜찮다 그러는데 시장은 더 큰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종식을 시켜야 될까? 연준에서는 네, 계속 강한 발언으로 괜찮아 하는데 하원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괜찮다. 더 이상 우리가 당분간 한 3년 동안은 긴축하지 않을 거니까 계속 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유동성 계속 유지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도 꿈쩍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그거예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막 계속 크게 오게 되면 연준이 지금 얘기한 거를 바꾸지 않겠냐. 그러면 뭐 다시 한번 긴축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 얘기는 거예요. 전문가들 연준이 정책 방향 쉽게 바꾸지 않는다. 네. 연준 꿈쩍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용시장이 붕괴되지 않는 이상 연준은 바꾸지 않는다. 신용 쪽이 뭔가 붕괴 조짐이 생겨서 막 붕괴되고 이러지 않으면 연준은 않을 거다. 네. 그래서 그 금리가 왜 오르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경제 회복이 있어서 시장으로부터 신뢰 표현이지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우려는 계속 그런 거예요. 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연준이 테이퍼링, 양적 공급을 갖다가 점점 줄여주는 거죠. 수도꼭지 잠그듯이. 네, 그걸 동반한 불건전한 이제 금리 상승으로 갈 수 있다. 결국은 시장에 공급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또 되지 않겠냐라는 걸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월이나 연준은 그거예요. 이제 금리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 아니야. 경제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뜻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던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연준 관계자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플레이션 급격하게 올 수도 있다 했는데 이제 S주인데 캔자스리 쪽에 이제 네, 캔자스리예요. 아까랑 또 다른 주죠. 네. 어떤 연설에서 했던 건데 뭐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급격하게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인플레이션 전반이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 수요가 회복되면서 심하게 타격을 입은 섹터들, 어떤 업종들이죠. 회복되면 인플레이션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 네. 근데 또 물가가 급격히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뭐 팬데믹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대한 종합 대책은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내구재 부분, 특히 여기가 가격 상승이 급격하다. 이쪽 인플레이션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장기금리 상승이 중앙은행 통화정책적 대응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네, 금리 오르는 현상이 대부분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고 전망치 높이는 고무적인 신호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이게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회복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제 데이터 좋다.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지만 시장은 중요하게 보지 않는데요, 이거를 계속. 네. 그래서 자꾸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 네, 우려를 하면서 결국은 국채 금리 움직임에 이제 증시가 계속 어떤 커플링 돼서 연관돼서 움직일 것 같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그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왜 이렇게 그러면은,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할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할까? 이 얘기가, 자, 이런 얘기 나오죠. 금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네.
이 연준이 뭐라고 얘기하던 간에 인플레이션하고 이로 인한 긴축 발작, 네, 그 테이퍼 텐드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그걸 위해서 그걸 잡기 위해서 네, 인플레이션 조절 과정이 나오는 이런 게 생기지 않겠냐라는 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앞에 계속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금리가 국제금리,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거든요.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 주식 거래하듯이 채권 거래하잖아요. 거기에서 왜 자꾸 이런 식이 벌어질까라고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네, 그냥 뭐 지나가고. 자, 가장 큰 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연준은 괜찮다는데 이게 뭐냐면 위에 제목에도 이런 제목이 나온 이유가 그 정부의 부양책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돈을 이렇게 풀어갖고 되는 게 아니냐? 아니, 되는 거냐? 이런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금리 상승을 경기 개선 신호로 해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는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 그 과정에서 그냥 금리도 인상되기도 하고 이렇게 뭐 건설적인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연준이 예상보다 이른 어떤 정책 변화를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준이 뭐 내가 3년 동안 안 할게 라고까지 얘기했죠.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 발표할 때는 3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금리 올리거나 이런 일 없을 것 같아.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장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일 벌어질걸?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해도 안 들어먹어요. 네, 하면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건데 지속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실제보다 낮게 전망을 했다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실제 어떤 경제 성장률보다 낮게 전망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성장률 수치가 어쨌든 더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럼 예상보다 높은 경제 성장이 현실화되면 이 비둘기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을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막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에 따라 금리 상승도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 이제 경제가 이제 올라가니까 자금도 계속 돌리고 자금 이제 채권을 하잖아요. 채권을 자꾸 팔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좋은 조건에 내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거예요.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2,000조 이상의 그런 부양책은 필요보다 너무 크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공화당에서도 규모가 크니까 어느 정도 조절하자고 했었다가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여갖고 이제 2,000조 정도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도 또 경기 부양책을 내놓죠.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한국도 이런 걸로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한국도 보면 정부에서 계속 이제 그 뭐 이렇게 지원이다 뭐 하면서 돈을 시장에 공급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한국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 이런 문제 나타나면은 지금 뭐냐면 미국의 채권 시장의 이런 문제 그게 이제 미국 증시로 영향을 주고 미 증시가 영향을 받으니까 전 세계 증시가 영향을 받아요. 한국 증시도 영향 받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마저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만약 이게 미국만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국마저도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한국 증시 자체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게 부양책이 필요보다 크다. 시장에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는 게 맞냐? 너무 유동성 공급이 큰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온다. 여러 가지 뭐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위축된 거예요, 지금. 결국은 금리 상승이 되고 채권으로 돈이 몰리고 주식 시장에서 머니아웃이 생기는 거 아니냐? 돈이 이제 나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투심이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이제 어쨌든 의견이라는 거 항상 반대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연준 시장에서 이제 가이던스대로 정책을 고수할 거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또 뭐 피터 치얼이라는 이제 아카데미 증권 애널리스트는 피터 치얼 아카데미 증권이죠. 거기에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피터 치얼 아카데미 증권 애널리스트.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실제 인플레이션 상승을 반영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뭐 이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연준하고 경제 성장 부양책 때문으로 뭐 증시에는 호재다. 유동성 계속 공급되고 있고 경제 성장이라는 게 결국 채권 금리로도 갈 수도 있지만 채권 금리 인상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증시에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태에 금리 동결까지 유지하면 긴축 발작도 발생하지 않을 거다. 텐트럼 같은 게 이제 반짝하지 않을 거다.
이제 버냉키가 그때 연준 의장 할 때, 네, 있었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를 딱 얘기하면서 주식이나 이런 위험 자산이,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완전히 테이퍼링 정도가 아니라 마감이죠. 마감이 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한번 휙 내려간 적이 있었죠.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도주 전환도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강세장에서는 IT나 이런 기술주, 네,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 같이 이렇게 기술주,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섹터군으로 갈 거다. 보통 이제 금리 상승기에 많이 보는 게 금융 쪽도 그렇고, 뭐 조금 코로나가 끝나니까 여행업도 그렇고 이런 데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금리, 그다음에 원자재 쪽 관련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겠죠. 근데 어쨌든 아까 그런 발언들 보면 한국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우려가 되긴 해요. 그 어떤 유동성이 너무 과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 한국도 보면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은행이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죠. 국채 매입 확대한다라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올 상반기에 5주에서 7조 규모 국고채 단순 매입을 한대. 그냥 단순히 매입을 하겠대요. 당연 단순 매입 사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채권이라는 거가 결국 수요 대 공급이잖아요. 네? 수요가 많고 채권 공급보다 수요가 많고 이렇게 되면 결국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죠. 아니, 금리가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수요가 적으면 채권은 빨리 팔아야 되니까 더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즉 채권이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 건데 별로 이렇게 안 사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자를 더 줘야 더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가 인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사겠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살 거야. 그러면 뭐죠? 수요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요. 그렇죠? 시장이 이만큼 사는 그 구매자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는 그 모양새, 또 상승을 못하게 막는 모양새. 자, 한은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네. 더군다나 한국도 또 있죠. 추경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저도 이게 좀 걱정인데 정부에서 계속 추경하고 있어요. 힘들다고 그러고 한은에서도 이제 반대도 하기도 하는데도 계속 추가 편성안 나오죠. 그러면서 국채 물량까지 이제 또 대규모 또 있죠. 그럼 국채가 또 나와요. 시장에 국채 가뜩이나 많은데 국채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수요 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국채가 더 많으니까 산다는 사람보다 많아지면 국고채에 대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다시 국채 금리 인상이 벌어지죠. 미국 상황이 한국에서 터지는 겁니다. 이러면 한국 증시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오늘 한은이 빨리 움직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이 이제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미국 금리도 그렇고 한국 금리도 그렇고 이제 국채 금리 이거는 주식 매매하시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당장 그렇게 됐어요. 뭐 파월, 그러니까 연준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 말든 이제 상관도 없어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을래요. 지금은요. 그 결과가 뭐냐면 그럼 금리예요. 금리 인상이라는 걸 결국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를 좀 참고하시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오기 전에 지금 33분이 지났는데, 좀 오늘은 사실 개별 종목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외생 조건, 그 외생 변수로 인해서, 외부적인 요건으로 해서 증시 뭐 거의 다 하락했잖아요. 거의 다 뭐 완전히 다 하락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추세 깨진 종목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좀 한 가지만 좀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세 하락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지수가 언젠가 또 하락할 수도 있겠죠. 대세 하락장에서는요, 지수에 비해서 하락폭이 적으면서 잘 버텨주는 종목들이 결국 잘 가요. 걔네들은 지수가 아무리 하락해도 우리는 실적으로 버틸 수 있다. 또는 수급적으로 괜찮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락장세가 아니라 지금같이 조정장세 또는 상승 국면에서도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때 하락폭이 좀 큰 애들, 그리고 하락폭이 컸다가 반등을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또 궁극적으로 또 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이건 참고로 지금 오늘 개별 종목하고 상관없이 참고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 SK 케미칼 뭐 시황은 특별한 거 없고요. 수급상이나 여러 가지 보면요, SK 케미칼은 오늘 시장에서 외면받으면서 득을 본 케이스예요. 득을 봤다는 게 생각보다는 더 하락을 하진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멈췄고, 그것도 꼬랑지단 양봉 형태로 또 꼬랑지단 해머가 나왔죠. 반등 신호까지 나와주면서 오히려 이제 얘는 마무리가 좀 잘 된 케이스예요. 물론 빠진 거니까 2% 빠진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뭐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되게 잘 선방한 그런 케이스예요. 자, 오늘 매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금 목이 확 말라서 물 한 잔 마셨더니 이게 바로 티나네요. 몰래 마시려고 그랬는데. 자, 오늘 기간 순매도 외인 순매수예요. 외인은 또 순매수예요. 근데 매도량을 보면은 외인들 이 정도, 지금 전체 18만 2천 뭐 이 정도 거래량에 개인이 뭐 12만 얼마 했고 둘이 합해서 5만 정도 이렇게 해서 한 4분의 1 정도 되나요? 거의 4분의 1 정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외인 오늘 좀 매도가 좀 있었는데 또 외인들 보면 또 이렇게 매수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런 상태고 실질적으로 오늘 보면 금융투자가 약간 이제 패닉 셀링을 조금 했죠. 자기들의 어쨌든 패닉 셀링이라기보다 리스크 해치 차원의 매도를 많이 내보냈는데 이 종목 생각보다는 매도량이 아주 많이 튀어 오르진 않았어요. 그렇죠? 연기금도 그냥 적절 수준으로 같이 더 이상 늘리진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런 날에 투신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투신이 매도를 늘리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전체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지금 이게 약간 오늘 상황에서 다른 쪽 대응하느라고 바빠갖고 이쪽 종목이 약간 소외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수급, 그다음 외인들 수급 이게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온 거죠. 네. 자, 보시면 오늘 모양 차트는 되게 좋아요. 물론 120선 이제 올라가고 이틀 만에 빠져서 이게 안타깝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장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120선을 그러면 못 올라가느냐 이걸 놓고서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반등을 할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해머, 그것도 양봉 해머를 만들어 놨고 거래량 주그렇고 이 보시면 이때 종가가 여기에요. 이날 이제 어제는 종가, 그러니까 어제 가격은 여기 있었는데 갭으로 떨어졌어요. 이만큼 갭으로 뚝 떨어졌어요. 시가 자체를 보시면요, 갭으로 떨어졌어요. 네, 갭으로 그것도 38만 원까지 깨면서 확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가 보세요. 37만 원도 깼어요. 완전히 오늘 뭐 주가 상태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결국 뭐냐면 올려놨어요. 자, 분봉을 한번 보면요. 오늘 처음에 어제 여기 38만 6,500원이었죠. 근데 한 방에 그냥 시초가가 여기에요. 갭으로 여기까지 떨궜어요. 반발 매수 들어왔고, 근데 또 다시 내려왔고, 여기서 만약에 자리를 못 잡았으면 쭉 물렸을 텐데 살짝 이렇게 37만 이때 오전에 깨졌지만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려갈 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반발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쑥 이렇게 가다가 흘러내리긴 했어요. 흘러내렸는데 여기서 보시면요, 오늘 같은 날 갭으로 여기서 몇 호가를 뛰어 올렸죠? 37만 5천원까지 뛰어 오면서 갭으로, 네, 동시호가 볼까요? 여기 있었어요. 주가가 37만 1천원. 네, 불과 끝나기 직전에 37만 1천원에 있던 주가가 호가로 이렇게 밀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되게 강한 반등 신호 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외국계가 지금 보면 동시호가에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 덕이 올라갔어요. 다른 데는 저 동시호가에서 외국계 매도량 때문에 훅훅 떨어진 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얘는 동시호가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외인 매수로. 그러니까 뭐 이런 면을 볼 때 뭐 지금 가격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시그널. 근데 뭐 희망 고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시그널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 회로죠. 네. 자, 삼성 뭐 특별하게 오늘 볼 거 없어요. 네, 볼 거 없고, 정정구시는 뭐 따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이제 동시호가에 외인 매도가 많이 나왔죠. 네, 많이 나왔고, 오늘도 얘도 마찬가지로 갭으로 출발을 해서 갖고, 이 메릴린치가 지들이 이게 지금 오늘 MSCI 편입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이제 봤던 건지 참, 이렇게 나왔는데, 안타까운 건 이제 동시호가에서 조금 이렇게 좀 매도물이 나온 게, SK케미칼하고 좀 반대 상황이 됐죠.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오늘 이제 긍정적인 건 뭐냐면, 거래량 보시면은 이때에 비해서 어제에 비해서 거의 배로 늘었죠. 그죠? 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자, 개인들 매도. 네, 거기에 비해서 보면 외인 매도. 오늘 외인 매도 많았어요. 지금 기관, 금융투자. 그리고 오늘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둘이서 많이 팔아댔거든요. 네, 많이 팔아댔어요. 근데요, 보실 게 뭐냐면 연기금이 또 매수를 많이 했어요. 매수량 늘렸죠? 네, 연기금이 매수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개인 많이 받쳐줬고, 외인들도 그래도 매수를 또다시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인이 이제 순매도가 가장 많았고 했는데, 보시면 연기금, 순매수, 얘네들 보험투신, 자산운용사 쪽에서 순매수예요. 근데 자, 현재 가격에서 더 뺄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에 대해서는 굳이 하락할 이유가 있나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오늘 끝났어요. 외인 매수는 저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갭으로 지금 와갖고 떨어졌는데 아래를 확인하고 또 위를 확인하고 해서 일단은 오늘 장세에서는 내가 잘 모르겠다, 도지로 끝났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 이제 어제 종가 대비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갭으로 이만큼 떨어졌어요. 시가 자체가 12,900원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어제 13,300원에서 13,000원 깨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추세를 보시면 중요한 그 지지선들 13,000원이 이런 가격 그 심리선들 얘를 다 갭으로 뚫어놨어요. 어째 하락할 거 빼야 된다. 네, 빼야 되니까 너무 여기서부터 하면은 반발 매수 계속 들어오면 힘 빼면서 괜히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빼지 말고 뺄 때는 그냥 빼자. 그리고 다시 반등시키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죠? 여기 내려온 다음에 전체 그림을 보시면 이 네모박스 안에서 이 정도 구간 안에서 그냥 오늘은 그 안에서 그냥 사사사사 움직이다 끝났어요. 큰 영향 안 받았다는 거예요. 얘도. 네. 그리고 이제 종가 보시면 결국은 종가 직전에 오후장에서 12,800원을 놓고 이제 위아래로 왔다. 이거 50호가요.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50원 호가예요. 여기지 여기 가운데는 아예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12,850원을 놓고 아래 위로 이렇게 파동을 치고 있다가 결국 위로 끝났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도지. 네. 그러면 다시 월요일날 13,000원 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자리. 근데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딱 그겁니다. 간밤에 오늘 밤 미 증시가 자꾸 저렇게 연준이 뭘 얘기해도 어제 뭘 얘기해도 안 믿고 인플레이션 우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채권 시장에서 조금 난리법석 치는 거, 이런 부분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죠. 불안심리라는 게 괜찮아 뚝딱 이게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완화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가벼워져야 또 괜찮은데, 그래서 오늘 밤 뉴욕 증시 상황이 좀 중요해요. 뉴욕 증시가 굳이 반등 안 하더라도 하락폭이 줄어들고 또는 이제 반등까지 하면 더 좋죠. 그렇게 마감을 해줘야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오늘 지금 이 두 종목 다 괜찮아요. 시그널 괜찮고, 제가 아까 MSCI 그 종목들 좀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 종가의 갭으로 떨어졌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종목 추천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냥 공부 삼아 보세요. 갭으로 떨어졌지만 성장성이 괜찮은 거, 이제 애널 레포트나 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나오죠. 성장 기대되고 뭐 이렇게 주가 목표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된 애들, 특히 동시호가에서 많이 떨어진 애들, 이런 애들 한번 지켜보세요. 결국 얘들이 또 다시 시세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현금이 있으신 경우에 여유 자금이에요. 신용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모건 스탠리 그 MSCI는 분기 그다음에 반기 매년 있거든요. 그럴 때 또 여러 가지 증시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하나의 또 뭐랄까 매매 전략 중에 하나를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차원에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뭐 이거 오른데 이런 식이면서 막 몰빵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공부 차원에 하시라는 거고, 상황이 어떤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최소 2, 3년은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되고, 경험은 10년은 하셔야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세요. 물론 빠른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 전에 조금 더 이제 속도를 올리시는 방법은 이런 사례들을 갖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직접 한번 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보시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런 케이스였다. 그럼 12,900원, 뭐 13,000원 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주 하나당. 그러면 종목 한 주만 갖고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네. 안 했던 종목인데 만약에 이게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한 주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내가 이게 해봤더니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공부를 하시면 그 경험이 쌓이는 거, 그 경험들이 결국은 좋은 매매할 때 좋은 바탕이 되는 겁니다. 네, 또 잔소리가 됐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고생 많으셨을 텐데 분위기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만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거기서 진정세만 나오면 월요일날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게 긍정회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분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만약에 안 좋은 상태가 되면 월요일날 한국 증시 똑같이 안 좋아져요. 무조건 월요일에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죠. 뉴욕 증시에 우리나라의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 채권에 대한 그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반등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면 낙폭을 완전히 확 줄여줘야 돼요. 그게 나왔을 때 이제 월요일날 한국 증시가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또 이제 미국 정부나 어디서 이상한 발언을 하거나 또는 뭐 글로벌 이슈나 이런 게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들이 있을 경우에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럼 꼭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네, 금요일날 저녁이니까 네, 오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약주 한잔 하실 분도 하시고, 이제 HTS
프로그램을 끄시고 앱도 키지 마시고 주말 동안에는 아예 보지 마세요. 장고 보지 마세요. 주말에 장고 보신다고 바뀔 것도 없으니까 보지 마시고 차라리 뭐 시간 나시면 공부를 해보세요. 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변동 장세에서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시면 그게 결국 득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뭐 변동 많은 날 네,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또 경험 삼아 또 되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네, 그리고 편안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